자, 저압 전기 설비 IC60364라는 교육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접지 계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창에 의해서 요 모니터 화면에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체 및 도체의 식별, 요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과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를 통해서 첫 번째 과제, 도체 단자 및 도체의 식별, 국내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 화면에서 첫 번째 있는 도체 단자 및 도체의 식별, 국내외 규정을 클릭하면은 일단 과거에 내성 규정에 의해서 도체의 식별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클릭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있는데 세 번째 항에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선이 전력을 공부하는 전선을 우리는 A, B, C 그리고 중선선을 N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 B, C, N상으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그 선선에 대한 색깔은 각각 흑, 적, 청, 백색 또는 회수로 구분하고 접지선은 E라고 표기하고 녹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규정이 이제 IC 규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홈, 도체 단자 및 도체 식별에서 IEC 규정에 의한 식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도체를 각각 A, B, C가 아닌 L1, L2, L3 그리고 중립 도체는 N 사이로 구분하고 있죠. 도체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자는 각각 U, V, W, N으로 구분하고요. 색상은 흑색이 아니고 갈색, 흑색, 회색, 청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라인 1, 2, 3는 각각 L1, L2, L3, 중립 도체는 N, 그리고 단자는 U, V, W, N. 색상은 각각 라인 1은 L1은 갈, 흑, 회, 그리고 중립 도체는 N상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이제 현장에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분전반이 아니고 수배전반이죠. 수배전반, 특과반의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도체가 보이고요. 자, 이 도체를 구분할 때 우리가 과거에는 RST로 흑, 적, 청으로 구분했습니다. 지금 뭘 구분한다고요? L1, L2, L3 그리고 색깔은 갈, 흑, 회 또는 회색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N상이 있다면 청색으로 구분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도체가 된 거예요. 이게 도체가 된 거고, 도체를 얘기하는 이 단자, 이걸 뭐다? 단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도체는 L1, L2, L3고요. 그 단자, 나사가 포함된 이 단자는 각각 UVW로 구분해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분전반에서 역시 분전반을 함을 열어보니까 이건 과거에 설치됐던 겁니다. 그래서 흑, 적, 청 이렇게 해서 RST로 구분했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 L1, L2, L3 해가지고 각각 도체는 갈, 흑, 회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전반의 색으로 교체하면서 1차 측은 과거에 사용했던 그 전선을 그대로 썼고요. 2차 측 이부터 부스바부터는 새로운 걸 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역시 세 가닥인데 갈, 청, 회로 되어 있죠. 이 청색은 뭐라고요? N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상 3선식 판넬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교류와 직류에서 저압의 범위를 기재해달라 했습니다. 자, 홈을 클릭하시고 다시 도체 단자 및 도체의 식별 클릭, 그리고 자, 저압의 범위죠. 저압의 범위니까 이 저압 범위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걸 클릭하시고 내용을 보니까 저압은 AC는 규정 전에는 600V 이하, DC는 750V 이하를 저압이라고 얘기했는데 개정 후에는 AC는 1000V 이하, DC는 1500V 이하를 우리는 저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압과 특고압은 저압보다는 크고 즉 초과하고 7000V 이하를 우리는 고압이라고 그러고 7000V를 초과하는 것을 특고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입니다. IC 60479에 의한 접지 계통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미리 적어놨는데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접지 계통 세 가지를 적고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계통 세 가지로 본다면 TT 계통, TN 계통, IT 계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적으시면 되냐면은 여기 있네요. 다시 홈 접지 계통 해석 두 번째 걸 클릭하시고, 자, 접지 계통 IC 60364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 이렇게 세 가지 계통이 있죠. 물론 TN 계통을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자, IC 개요를 살펴볼까요? 클릭. 자, 접지 코드의 정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자가 의미하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TT 계통에서 첫 번째 T와 두 번째 T가 의미하는 거, TN 계통에서 첫 번째 T와 두 번째 N이 의미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설명된 것처럼 첫 번째 문자는 전력 계통과 대지와의 관계를 표현한 거고요. 이때 T란 것은 접지가 돼 있다는 거, I는 뭐다? 전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자는 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위와 대지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죠. T란 것은 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위, 즉 외함이 T, 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N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 중성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의 접지점, 교류계통에는 통상적으로 중성점 또는 중성점이 없는 경우는 그 외 한 상에 직접 접속한 걸 우리는 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자를 S 또는 C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문자는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배열이 S는 분리되어 있는 거고요. C는 뭐다? 겹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접지선을 연결하여 접지 계통의 도면을 완성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네 가지죠. 실제적으로는 5가지 계통인데 네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네 가지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홈. 그래서 접지 계통을 찾아보니까 자, TT 계통, TNS 계통, TNC 계통, TNCS 계통, 그리고 IT 계통이 있는데 그는 맞아먹었죠. 요 계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요 안에도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 TT 계통,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을 나눌 때 이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고 그 앞 화면에서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TT 계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T 계통. 자, TT 계통이란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척 한 단자를 직접 땅에다가 접촉하고요. 계통 접지를. 그리고 노출 도전성 부위를 역시 뭐다? 단독으로 이렇게 접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전력계통이 한 단자를 땅에다 직접 접속하고요. 그리고 부하 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위를 땅하고 직접 접속한 걸 우리는 TT 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전 페이지에서 이제 TN 계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N 계통 중에서 TNS 계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NS 계통입니다. 자, TNS 계통은 계통의 한 단자를 땅에다가 접지하고요. 그래서 전력 계통의 한 단자를 땅에다가 직접 접촉했으니까 T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N이라는 것은 보호 설비,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 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위를 N, 중성선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노출 도전성 부위를 요 외함을 여기에 요 놈을 어디에 연결했다? 요 보호도체 P1을 쭉 와서 요 중성선하고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땅에다가 연결을 해도 됩니다. 땅에다 연결하고 이걸 우리는 P 보호도체라고 이야기하죠. 이 보호도체 중성선에 직접 연결한 것이 아니고 중성선에 연결된 보호도체의 중성 접지점, 중성선이 연결된 접지점에다가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연결은 어디서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접지함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접지함에서 요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성선과 보호도체, 즉 N상과 보호도체가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가 PNS. S라는 건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분리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적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NC 계통인데요. 이전 TNC 계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NC 계통이에요. 자, 확인. TNC 계통은 역시 전력 계통이 한 단자가 땅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라. 그리고 보호도체인 우리 부하 설비의 노출 도전선 부위가 N상하고 연결됐다는 거죠. N상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통의 전력 계통의 한 단자가 땅하고 직접 연결되고 그래서 T, 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 설비의 노출 도전선 부위를 우리는 중성선에다가 연결을 하는데 이 중성선 단자에다가 바로 연결한 거예요. 중성선이 연결된 이 접지점에다 연결한 게 아니고 중성선에다가 바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한 개의 도체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한 개의 도체로 겸용해서 사용한 것을 우리는 TNC 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IT 계통입니다. IT 계통은 이 화면에는 없어요. 그래서 IT 계통은 자 1차 측은 접지를 하지 않고 1차 측, 즉 전력 계통의 1차 측은 접지하지 않고 부하 설비의 노출 도전선 부위만 땅하고 직접 접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IT, 이때 I는 인슐레이션, 전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 계통의 한 단자는 땅하고 연결 안 되고 전력이 되어 있고 자 부하 설비의 노출 도전선 부위는 땅하고 직접 테라 접속이 되어 있다. 이런 계통을 우리는 IT 계통이라고 이야기한다. TT 계통, TNS 계통, TNC 계통, IT 계통을 여러분들이 이 접지선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접지 계통별 사고 전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원과 주전을 ON하고 분전반의 MCB 제일 상단의 차단기죠. 투입한 후에 모니터의 IC 접지 계통 해석에서 TT 계통을 선택한 후에 요 네 군데의 사고 전류를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전원 ON 된 상태에서 분전반의 제일 상단에 있는 차단기, 이게 배수용 차단기예요. 이걸 ON한 상태에서 우리는 홈에서 IC 접지 계통 해석에서 여기 누설 전류 시역 클릭하시고 TT 계통이니까 TT 계통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공동 접지바가 뭐된 상태에서 연결 아니고 분리시킨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접지바,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 접지바를 분리시킨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니까 사고 흐름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감전 A라는 사람이 감전됐죠. 사용하는 부하 설비 외함에 사고 전압이 인가돼서 사람이 감전된 상태의 사고 전류를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설 전류가 이렇게 공급이 돼서 이 외함을 통해서 외함에 있는 보호도체를 통해서 이렇게 교환하는 전류가 있는가 하면 인체를 통해서 땅으로 해서 교환하는 전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흘러가는 라인에 흘러가는 사고 전류가 얼마인지 이 라인에 흘러가는 사고 전류가 얼마인지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라인에 흘러가는 사고 전류는 측정하니까 자, 얼마가 되냐면은 값이 커서 OL로 떠버려요. OL.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서 암페어 단위로 읽어보겠습니다. 0. 안정이 되면요. 이걸 원래는 딱 중간 이렇게 외쳐놓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읽어줘야 돼요. 0.390이 되겠네요. 390m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90mA의 사고 전류가 측정이 되고요. 그다음 두 가닥에 동시에 흘러가는 전류가 얼마냐 측정하니까 역시 흘러가는 전류는 0.390이니까 390mA의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흘러나간 전류는 0.390, 390mA, 들어온 전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합은 390mA. 그래서 나간 전류는 있는데 들어온 전류가 없기 때문에 그 전류를 누전 차단기가 검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발생된 사고 전류 중에서 보호도체를 통해서 회수된 사고 전류는 얼마냐 측정하니까 0.380이니까 380m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전류가 보호도체를 통해서 뭐다 회수되는 것이 아니고 인체를 통해서 감전된 전류로 존재하겠네요. 그 전류를 측정하니까 0.09, 즉 9m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고 전류 390 중에서 보호도체를 통해서 회수된 전류는 380mA, 그리고 인체를 통해서 땅으로 해서 회개한 전류는 뭐다? 9mA, 10mA가 되어야 되는데 오차가 있겠죠. 9mA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접지 계통별 사고 전류 측정 2에서 TNS 계통을 선택한 후에 이 네 군데에서 사고 전류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홈으로 하면은 사고 전류가 해소된 거죠. 없어진 겁니다. 이 장비에서는. 자, 그러면은 접지 공동 접지발을 다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설 전류 시험에서 TNS 계통을 해석하면요, 요 접지 공통발을 연결하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시켜 시험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 접지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주전원과 분전반 내에 첫 번째 차단기를 올린 상태에서, 이게 배선형 차단기죠. 자, TNS 계통을 확인하면은 TNS 계통에서의 감전 시의 사고 전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전류 흐름. 자, 이러한 사고 전류가 형성됩니다. 자, 첫 번째 요 부분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했습니다. 즉, 사고 전류 중에서 요 라인에 공급되는 사고 전류를 측정할게요. 측정하니까 390mA가 나오네요. 그래서 390mA의 사고 전류가 측정됐고, 자, 그럼 두 가닥에 동시에 측정한 전류가 얼마입니까? 라인과 중성성 도체 두 개 측정된 전류는 역시 390mA의 전류가 측정이 되네요. 390mA의 전류가 측정이 됩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나간 전류가 390인데 들어온 전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중성선에, 여기에 중성선이죠. 여기에 발생된 전류는 거의 0이라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류의 차위에서 누전 차단기가 동작할 거다. 그걸 예상을 했고요. 자, 그럼 두 개 측정했고, 세 번째는 이 사고 전류, 공급되는 사고 전류 중에서 보호도체를 통해서 회수되는 사고 전류는 얼마냐 측정하니까 0.380이니까 380mA의 사고 전류는 회수가 되고, 나머지 전류가 10 정도가 되죠. 10 정도는 인체를 통해서 감전된 전류로 발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체를 통해서 감전된 전류를 측정하니까 0.09mA, 즉 9mA가 되겠네요. 이것도 역시 기계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고 전류가 인체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9mA, 그리고 보호도체를 통해서 회수된 전류가 몇 mA? 380m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TT 계통이나 TNS 계통이 사고값이 비슷하게 측정되지만은 실제 TT 계통에서는 TNS 계통에서는 요 접지 단자와 요 접지 단자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접지 제한값이 그 의미가 없어요. 요 접지 제한값이. 그래서 접지 제한값이 크나 작으나 항상 이러한 사고, 지금 측정한 사고 전류가 측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TT 계통에서는 요 접지선을 통해서 교환하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접지 제한값이 크면은 상대적으로 인체로 흘러가는 전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지 제한값이 압에 따라 가지고 인체로 흐르는 전류가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지 계통별 사고 전류 세 번째입니다. TNC 계통에서 이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NC 계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원과 분전반에 차단기 올린 상태에서 TNC 계통이니까 접지 계통 해석에서 TNC 계통 해석. 이때 역시 공동 접지반은 연결된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분리시키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연결된 상태에서 확인, 그리고 전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로 이 장비에서 누전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감전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요 라인을 통해서 흘러가는 사고 전류, 누설 전류가 얼마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전류죠. 요 위에 있는 요 전류가 얼마냐 측정하니까
4m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선과 요 선 두 개의 선에 흘러가는 누설 전류는 얼마냐 측정하니까 이 선과 이 선 두 개 흘러가는 전류의 합은 얼마냐? 0mA예요. 그래서 0이라고 측정한 겁니다. 근데 누설 전류가 없는 거냐? 아니란 겁니다. 이런 게 통해서 측정이 안 될 뿐이지 실제 누설 전류는 아까 측정한 한 선에 흘러가는 424mA의 전류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 전류가 여기도 똑같이 중선에도 똑같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호도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는 얼마냐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호도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는 420, 역시 4mA가 되는 0. 그러니까 424mA의 전류가 흘러가고요. 요 보호도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가 424. 이게 중승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중수에도 424라는 전류가 검출된 거예요. 이거는 들어간 전류, 이거는 나온 전류니까 합은 뭐다? 0으로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인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는 얼마냐? 측정하니까 0mA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계통에서는 여기에서 우리 사고 전류가 흘러와서 일부는 인체로 점선의 형태로, 일부는 실선의 형태로 뭐다? 보호도체를 통해서 중선을 통해서 교환하는데 이 실선과 점선이 병렬이죠. 근데 인체로 흘러가는 전류는 요 실선의 자항이 적으면은 인체로 가는 점선의 전류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자항이 엄청 적기 때문에 인체로 흘러가는 전류는 그의 0에 가까운 전류가 검출된 거예요. 즉 흘러가지 않는 상태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게 배선 차단기 아니고 누전 차단기를 올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돼요. 왜? 들어가는 전류와 나온 전류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은 제로이기 때문에 누설 전류를 검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TNC 계통에서는 누전 차단기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단기 동작 시험입니다. 누전 차단기 동작 특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 아닙니다. 아니요. 자, 홈에서 자, 요거 에러 뜬다 했죠, 그죠? 올리고 자. 누전 차단기 동작 특성입니다. 누전 차단기 동작 특성이 되겠습니다. 시험. 자, 확인. 여기서 이제 여기에 보이는 빨간이 일반 누전 차단기 동작 범위고요. 요 녹색이 뭐다? IGR 누전 차단기 동작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동작 시험을 하기 위해서 IOC 전류, IOC 이거는 정정용량의 전류가 되겠습니다. 요 전류도 0. 그리고 IOR 저항성 누설 전류도 우리가 0 출력 엔터 출력. 그러면은 사고 전류가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에서 뭘 올린다고요? 분전반의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온. 그리고 장비 출력을 내보냈습니다. 이제 장비 출력을 얼마를 내보냅니까? 장비 출력을 380mA 그리고 10mA로 내보낼게요. 그래서 여기는 몇 mA? 30mA. IOC는 30mA. 그리고 IOR은 10mA를 내보냅니다. 엔터. 출력을 내보내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설 전류가 지금 뜨고 있죠? 뜨고 있지만은 공급이 되고 있지만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측정합니다. 자, 얼마입니까? 31.62mA니까 약 30mA의 사고 전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MCB 차단기로. 하지만은 차단기는 동작이 나온다. 배선용 차단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이제 다시 0을 인가한 후, 자, 다시 요 놈도 0, 요 값도 0, 장비 엔터, 장비 출력 내보냅니다. 그럼 이제 사고 전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 차단기를 내리고 두 번째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고 전류를 아까 30 용량성 누설 전류 30 이게 용량성 누설이죠. 30 그리고 저항성 누설 전류 요걸 얼마? 10 합하면은 뭐 33 아까 정도의 전류가 흘렀죠. 그죠? 그러면은 사고 범위에 일반성 저항이니까 23mA만 용량성이건 저항성이건 합한 값이건 들어오면 동작금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하시고 장비 출력을 내보내면은 자, 다시 장비를 세팅을 했습니다. 0mA입니다. 사고 전류는 없는 상태에서 약 0mA입니다. 다시 30과
누전 차단기, 일반용 누전 차단기를 올린 상태에서 용량성 누설 전류는 30mA, 그리고 저항성 누설 전류는 10mA를 장비 출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엔터. 그럼 전체 전류가 31mA가 되겠네요. 그럼 동작한다 안 한다? 용량성이건 저항성이건 각각 개별적으로도 23mA 이상 또는 뭐다 합이 23mA 이상이면은 일반용 누전 차단기는 동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내보내면은 차단기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값을 0으로 만들고 장비 출력. 이제는 세 번째 용량성 누설 전류 IGR 누전 차단기를 올리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IOC 용량성 누설 전류를 30, 그리고 저항성 누설 전류를 10. 그래서 합한 건 얼마? 31mA의 전류를 흘리겠습니다. 장비 출력. 자,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값이 측정이 될 거예요. 33, 31, 30mA의 전류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지만은 차단기는 동작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30A 이상의 사고 전류가 누설 전류가 검출되었지만은 IGR 누전 차단기는 동작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걸 이 그래프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네요. 차단기는 차단되지 않음, 차단되지 않음. 그래서 MCCB는 일반용 누설 전류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누전 차단기는 전체 전류 크기 위해서만 동작한다. 그게 용량성이건 뭐다? 용량성 누설 전류건 저항성 누설 전류건 그 전체의 합의 크기 위해서만 동작한다는 걸 우리 확인했고요. IGR 누전 차단기는 뭐다? 용량성 누설 전류에 의해서는 용량을 적게 받게끔 설계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용량성 누설 전류는 90mA에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죠? 적게 받게 설계되어 있는 차단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배송용 차단기의 동작 특성입니다. 자, 홈으로 돌리고 배송용 차단기니까 차단기 M 배송용 차단기 동작 시험 할 겁니다. 이 배송용 차단기는 이제 주 전원을 올리고요. 우측의 테스트 차단기를 투입한 후에 여기에 40A, 그럼 20A의 차단기이기 때문에 40A는 2배, 그리고 60A의 전류를 흘리면은, 즉 3배의 전류를 흘리면은 얼마 만에 동작하는가 그 시간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차단기 올렸고, 이 차단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 있는 테스터용 차단기를 올리겠습니다. 올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 지금 40mA입니다. 40mA의 동작 전류를 흘려 보겠습니다. 그때 몇 초 만에 동작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 시험 시작. 여기 있는 차단기가 6초 만에 동작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2배니까 2배일 때는 몇 분 이내? 2분 이내에 동작하는 규정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2분 이내에 지금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화. 그 사고 전류를 이제 높일게요. 60A로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동작 시간이 빨라질까요? 늦어질까요? 사고 전류가 작을 때는 60분이지만 클 때는 2분. 즉 사고 전류가 크면 클수록 동작 시간은 더 짧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1.5초 만에 동작이 됐습니다. 아까 6초였죠, 그죠? 그래서 사고 전류가 클수록 동작 시간은 짧아지는 특성을 가지구나. 그리고 그 사고 전류에 대한 동작 시간은 요 규정 시간 이내에서 동작이 되게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